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 구조 기술사 두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구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시리즈를 차례대로 끝까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목조 중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감이 오실 겁니다. 디자인이 멋져도 구조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란 무엇인지를 법에서 정한 진짜 전문가 건축 구조 기술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증과 성적표는 제 채널의 신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나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서 말하는 구조, 이 구조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구조 설계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리고 직접 발주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서 말하는 구조란 무엇일까요? 보통 구조라고 하면 이 집의 평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는 말도 구조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레이아웃, 레스큐가 되겠죠. 건축에서 말하는 진짜 구조는 집의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 보, 그리고 슬래브, 기초 같은 것들이죠. 사람으로 치면 이 근육과 뼈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력이 왔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집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구조 설계는 과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보통 건축사는 법규에 맞는 공간을 계획하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는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설계, 계산, 그러니까 이 외력에 대한 이 내력의 계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전과 미는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속 건물과 같이 5층 이하이면서 보통의 구조라면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소규모라고 그렇게 작지도 않죠. 소규모 건물에서는 구조 설계를 보통 건축사 사무소 내부에서 간단히 처리하거나 외주로 맡겨서 건축사 날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은 법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건물들이 여기 6층 이상 혹시 아니면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여기 필로티는 포항 지진 이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건축주가 구조 설계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전성이 부족한 구조 도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설계를 직접 발주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자격 사무소에서 구조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구조 사무실들이 구조기술사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 면허만 빌려 쓰는 곳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기술사 사무소, 여기에 등록된 구조기술사가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보시면은 여기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여기에 사무소 명칭과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와 그리고 그곳에 이제 기술사 성명이 여기 자격증의 성명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직접 이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아마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구조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죠. 대표 사례가 2023년 4월 LH 주차장 붕괴 사고죠. 이 사건 이후 국토부는 구조 설계를 구조기술사에게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과업지시서에 구조기술사가 반드시 구조 설계를 하도록 명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조 설계를 따로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구조 설계 편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시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구조기술사에게 직접 구조 설계를 맡기셨다면 이런 벽을 철거해도 될까요? 아니면 슬래브를 뚫어도 되나요? 같은 이런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기술사는 설계 당시의 모든 설계 파일과 계산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건축사 사무소에 일괄로 맡기셨다면 구조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구조 설계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 사무소가 만약에 이 구조 사무실과 계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은 쉽게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관계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귀찮아할 수도 있겠죠. 귀찮아서 직접 물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이런 건물을 설계할 때 모델링을 직접 합니다. 모델링을 직접 다 해서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의 구조도만 납품합니다. 도면, CAD 파일만 납품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는 구조사무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설계했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파일도 굉장히 많고요. 기초, 특수한 작은 부재들, 슬래브 이런 거 다 다른 파일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을 일일이 설계사무소에서는 알 수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구조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조 설계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두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